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주가 또 시작이 됐고요. 자, 새로운 단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말투가 조금 힘이 없죠. 어, 불행한 소식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지금 팔을 다쳐서 오른손, 그것도 오른손을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프기도 아프고, 자료를 만들기도 지금 왼손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마지막 녹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은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이 혹시 공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계약하자마자 이제 시험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공부하는 것까지 시험 범위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시간이 있는 학생들은 앞에 아직 제가 강의를 삭제를 안 했잖아요. 자, 그런 강의들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미리 시험에 좀 대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구적 환경 문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인지, 원숭이 인지, 지금 선생님 왼손으로 조작을 해야 돼서 지금 거의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PPT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아마 인류 초기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인원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모습이 나오죠. 자, 이거 왜 나왔느냐 하면 인류가 이렇게 시작부터 지상에 출현했을 때부터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변의 환경들과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류 역사가 지속되어 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당연히 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큰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 불을 사용하려면 그때 그 당시에는 나무를 뭐 비벼서 마찰을 통해서 불을 지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변에 나무들을 벌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바로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어, 이유가 되었을 거라고 보겠어요. 자, 여기 지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류의 처음 시작이 아직까지 이제 정설로 많이 굳혀져 있는 것이 인류의 원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다. 저기 파란 점과 빨간 점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류가 걸어서 이렇게 많이 퍼졌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이제 인간이 넓게 전 세계로 퍼지는 과정 속에 주변의 환경들을 많이 변화시켰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환경을 뭐 당연히 이용하고 변화시킨다 정도지 이때는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든지 환경 문제라고 할 정도까지 문제는 크게 없었으리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도 자연의 한 현상으로 자연과 이렇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시대였고 우리 인류가 이제 자연을 극복하고 자연을 정말 이용의 대상으로 그쵸 생각할 수 있었던 어찌 보자면 좀 자연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인간이 건방져졌던 것은 산업혁명 이후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인간이 해야 하는 약간의 자연 환경의 손상 정도는 충분히 자연의 입장에서는 정화할 수 있었었다. 복구할 수 있었었다. 자, 그래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환경 오염이라는 것 자체는 왜 오염이 되느냐면 자연의 생태계가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거든요.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무언가 이렇게 환경이 더럽혀진다거나 인류의 쓰레기가 배출된다거나 하면 그쵸. 그렇게 되면 이게 환경이 오염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생태계의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할 때 인류의 초기 단계, 적어도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그렇게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가 등장을 하죠. 지금 여기 사진처럼 여기 석탄을 싣고 가는 열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굴뚝에서 막 그 연기가 나고, 하늘은 누렇나요? 시커멓나요?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 우리 이런 거를 스모그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자, 1번을 보시면 산업혁명 이전의 환경오염이라고, 환경오염이라는 말까지 뭐 붙이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 예, 지극히 일부 한정된 지역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환경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텀이라 그러나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은 환경은 다시 깨끗해지는데, 이제 인간이 자꾸 그 자정 능력의 시간을 넘어서서 자꾸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오염물질들을 배출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환경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번을 보시면 산업혁명으로 촉진된 공업화, 도시화, 인구 증가, 예,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예, 자원을 많이 캐내야 되고, 예, 많이 이렇게 공장에 굴뚝을 휘날리면서, 예, 공장에 이제 굴뚝에 연기를 휘날리면서, 예, 그냥 뭔가 오염원을 배출을 해야 되고, 그쵸, 예,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쓰고 남은 생활 쓰레기들을 버려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자원 소비의 급증을 초래함으로써, 예, 하여튼 인간에 의한 자연의 파괴도 문제가 되고, 인간에 의한 환경의 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3번을 보시면 자원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정 능력의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예, 뭐 두루두루, 예, 물, 토양, 대기 등의 환경 오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더러워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인류의 다음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날은 분해가 안 되거나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예, 그래서 자연계 순환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석유 화합물 혹은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예, 산림이라든지 혹은, 예, 바다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이렇게 방사성 물질들은 결국은 버릴 때 바다로 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쭉 연결해 가다 보면, 그쵸, 우리가 안전한 환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자, 그래서 산림, 습지 파괴 등으로, 예, 우리가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예, 생물 전체의 다양성의 감소. 예,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생물체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예, 보이지 않는 곳곳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함으로써, 예, 각각의 먹이 사슬들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어느 한 이제 어떤 생물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먹이 사슬의 어떤 포식자들이 또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어느 한 영역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지구적인 규모의 환경 문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드렸어요. 그쵸? 자, 위에는 이제 대기 오염인 거죠. 자, 그래서 공장에서 굴뚝이 올라와요. 구름으로 덮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비가 되어서 내려가요. 산성비라고 하죠. 예, 눈이 되어서 와요. 산성눈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토양을 또 막 오염시키고 토양의 산성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자,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녹아서 그 물이 또, 예, 하천으로 흘러 들어와요. 자, 그러면 산도가 너무 높으면 생물들이 살기가 또 어려운 거죠. 자, 수중 생물들이 죽어요. 그럼 인간의 먹거리가 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삶이 두루두루 이렇게 대류 현상을 통해서 자연계 전체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는 뭐죠? 그렇죠. 사막이죠. 예, 원래 사막이 존재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사막의 범위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넓어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너무 중국으로부터 많이 넘어온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면 뭐 당연히, 예, 중국 해안가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이고 걔네들로서는 동해안 쪽이잖아. 그쪽에 공장지대가 많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와 더불어 황사 같은 것들은 또 선생님이 어릴 때보다 더 심해졌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느냐? 중국 안쪽에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안쪽에도 사막이 많아요. 자, 근데 그 사막의 넓이가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바람이 이렇게 막 날라서, 그쵸? 예,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모래만 날라왔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의 동해안 지대, 우리나라 서해안 지대의 공장지대에서 모래와 나쁜 대기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미세먼지 혹은 황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 예, 막 지금 빙하가 녹고요. 예,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들이 서식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들. 예,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이고요. 이게 무슨 북극곰이 뭐 수영하고 있네. 한가로운 사진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여기는 바로 뭐냐면 이게 원래 밀림 숲이에요. 예, 숲을 지금 막 파헤쳐서 농경지로 개간한다거나 양떼들이나 소들을 방목하는 방목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숲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산림의 파괴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류 전체의 건강이나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산림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 자료로 선생님이 드렸어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물 부족.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죠. 특히 아시아 지역이 잦은 홍수와 홍수에 이은 가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대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동시에 악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물 부족 심각, 물 부족 우려 이런 나라들 이렇게 약간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되게 보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자, 그래서 205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30년 남았는데요. 한국이 물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 뭐 이러한 자료도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국가별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한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수돗물 값을 한번 보세요. 한국은 무척 싸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정말로 왜 우리가 뭘 낭비를 하면 물 쓰듯 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물값이 너무 싸니까 물을 정말 물 쓰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의 어떤 환경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물 사용량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샤워를 한다거나 할 때 계속 물을 틀어놓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좀 물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쌤 공중목욕탕 가서 보면 자기 집 물이라면 저렇게 많이 쓸까 싶은데 물을 계속 틀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막 일부러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물 쓰고 막 종이 많이 쓰고 이런 거 보면 쓰면 굉장히 막 가슴이 쫄려요. 저게 도대체 우리나라에도 나지 않는 종이를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막 복사를 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 가능하면은 이면지를 활용을 하고 학생들한테 어떤 그 자료를 내줄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내주고 나라도 한 장의 종이를 좀 덜 쓰자. 자, 물도 정말 가능하면 물을 덜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2050년 멀지 않은 미래에 물이 부족하고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저 그림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진은 아닐지라도 저기 물동이고 가는 어린 여자애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언젠간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나라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행동으로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자, 이번 시간은 전 지구적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떤 것들이 있나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만나도록 할게요.